세포막, 세포 소개관 중에서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오늘 학습 목표를 보면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야 되고, 요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막을 사이로 한 물의 이동을 관찰하고 세포막의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관찰은 못할 것 같고요. 세포막의 기능, 이 기능을 추론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경계선 세포막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어. 세포막은 우리 뭐라고 했냐면, 세포막은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래. 세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다른 세포와 세포를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포막. 첫 번째, 우리가 세포막은 무엇인지. 세포막은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이다. 그러면은 이 세포막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냐면, 세포막의 기능, 앞에서 우리 배운 내용이야.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막의 기능 첫 번째로서는 뭐냐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세포막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영양분들을 외부에서 받고요. 내부에서 생긴 노폐물, 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세포막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러면 세포막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 세포막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냐면, 요 지금 밑에 그림이 나와 있지.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이 세포막은. 그래서 세포막은, 이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인지질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콩나물 대가리 있지. 이게 인지질이야. 근데 이 인지질이 지금 여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인지질 요거 하나 있지. 그리고 뒤집어져 가지고 인지질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 인지질 이중층이다.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인지질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돼. 근데 이제 인지질하고 이 단백질은, 얘네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유동성이 있어. 약간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움직여.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안팎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는 거. 인지질도 유동성이 있고 단백질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지질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 얘 인지질은 뭐냐면,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인지질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 응? 콩나물 꼬다리 같이 생겼지. 그러면 인지질에 보면 동그라미로 돼 있는 부분이 머리이고, 요 위에 부분이 머리이고, 이 밑에 이렇게 꼬다리 모양으로 생긴 것을 우리가 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머리 부분은 뭐냐면
친수성. 누구랑 친하다고? 물하고 친하다고.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은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그래. 소수성, 물하고 친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럼 물하고 친하지 않으면 물하고 친하지 않은 게 뭐가 있니? 지질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름기, 쉽게 얘기해서 이 친수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인산이야. 얘는 물하고 친해. 물하고 잘 지내. 잘 섞여. 그래서 머리 있는 부분은 친수성이다. 꼬리 있는 부분은 소수성이다. 그러니까 요거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포막,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이고, 이 세포막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양분은 받고 내부에서 생긴 노폐물 밖으로 내보내는 이렇게 안팎의 그러니까 물질을 출입하는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포막의 구조 그러면 인지질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 이중층 알아둬야 되고, 여기에서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있고 소수성인 물하고 친하지 않은 꼬리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인지질 이중층에다가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박혀져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세포막의 구조예요. 구조와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54페이지 볼게요. 154페이지에 보면은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 이렇게 돼 있어.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물질을 이동하는 통로야. 세포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세포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의 이동이, 세포막에서의 물질의 이동이 아무 데서나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막의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해.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기도 하고 투과시키지 않기도 하고, 그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포막의 구조를 보면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인지질 이중층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세포막을 우리가 인지질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거.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물이나 포도당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물하고 친하지 않은 지용성 물질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물하고 잘 섞이지 않는 거, 물에 잘 녹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지질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단백질 통로로 우리가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뭐냐면 물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거는 산소나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크기가 더 크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온이 없는데 이온 같은 거, 전하를 띠는 이온 상태의 물질, 이온 상태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 그래서 이 인지질 사이로 통과를 못해. 단백질이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도 단백질의 통로가 훨씬 더 넓잖아.
그래서 이제 전하를 띠는 이온 상태의 물질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백질 통로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 사이로 확산되는 거랑 단백질 통로로 확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확산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 요걸 설명을 안 했어. 확산. 우리가 세포 안팎에서 물질은 주로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과하거든. 그러면 확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확산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 우선은 여기 봐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산소랑 이산화탄소들이 많은 곳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적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응? 농도가 높은 곳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평형을 이루려고 모든 물질들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산이라고 그래.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질이라고 얘기해요. 용질. 뭐 설탕물에서 설탕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 물과 포도당 아미노산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이것도 확산이에요. 단백질 통로로 확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에너지를 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당연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용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우리 3투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앞서서 확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농도가 같을 때까지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확산은 외부에서의 에너지가 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3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 3투도 뭐냐면 확산의 일종이기는 해.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우선은 반투각성 막이라고, 반투각성 막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사이즈가 큰 거는 이동하지 못하고 분자의 사이즈가 작은 것들만 이동시키는 그런 막이에요. 그런 반투각성 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3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차에 따라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3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여기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용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용질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즉 물이 이동하는, 용매에 해당하는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3투라고 얘기를 해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무엇이 이동하는 거냐면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아까랑 틀리지? 아까 봐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거든? 삼투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용매가 움직이는 거야. 용매가 움직여야지만 농도가 같아져. 왜 그런지 밑에다가 한번 선생님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그러니까 용매에 해당하는 물이 1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도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농도가 높은 곳에서도 12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용질을 붉은색으로 선생님 표시를 해보면 중간에 지금 용질이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는 용질이 8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용매에 이 검은색 물 용매는 똑같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는데 근데 용질이 얘는 4개가 있고 요 빨간색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용질이 8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농도가 낮은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농도가 높은 거야. 용질의 농도가 높은 거야. 그치? 더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용질이 더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용매는 똑같은 상태에서 용질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게 농도가 높은 곳이야.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용매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용매를 우리가 몇 개를 이동시키냐면 4개를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4개를 옆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4개를 옆으로 보내면 이렇게 보내봐. 그러면 얘는 용매가 전체 몇 개야? 12개 중에서 물이 12개 중에서 4개가 갔으니까 8개가 되겠지. 거기에 용질은 변함이 없으니까 용질은 그대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자. 원래 물이 12개가 있었는데 4개가 이동해 왔으니까 16개가 되겠지. 용질은 그대로 8개가 돼. 이렇게 용매인 물이 이동을 하니까 지금 농도가 서로 어때졌어? 같아졌어. 물 8개, 용질 4개나 물 16개에 용질 8개나 결국은 이거 농도가 같아진 거야. 농도는 같아진 거야. 이렇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거 반대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투라고 얘기해. 근데 삼투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투가성 막 그거를 사이에 두고 막을 경계로 사이에 두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막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응?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다가 지금 세포를 하나를 그릴 건데 원래 세포를 대략 이렇게 그려보면 겉에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죠. 그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겉에가 가장 바깥쪽이 지금 세포벽인 거고 그 바로 안쪽이 지금 뭐냐면 세포막인 거예요. 세포막은 선생님 붉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 여기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선은 이런 세포들을 저장액에 농도가 낮은 저장액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가 저장액이라고 하는데 이 저장액에다 담가 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물이 이동을 하지.
그럼 물이 이동을 하는데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이것을 이 세포를 이렇게 넣어두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지. 이 물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팽팽해져. 물이 많이 들어와서. 삼투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는 이런 세포에다가 세포 이렇게 대략 이렇게 이게 세포 벽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대략 이렇게 그리면 바깥쪽에 세포 벽이 있고 안쪽에 세포막이 있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고장액에다가 이 세포를 담가두면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그래. 이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담가두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밖으로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러면서 세포벽이 어떻게 되냐면 세포벽이 약간 쪼그라들어. 아까는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 고장액에다 넣었을 경우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 세포벽하고 붙어 있게 되지 않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쪼그라들면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단 말이야. 이게 삼투 현상이에요. 삼투 현상. 그러면 요거 지금 봐봐. 소금물을 떨어뜨린 양파 표피세포라고 얘기했거든. 소금물을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소금물은 농도가 지금 높은 거지. 그치? 이 세포보다 농도가 더 높은 거야. 소금물 더 이제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농도가 높은 물에다가 지금 이 세포를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세포벽이 어딨냐면 세포벽이 여기거든. 응? 세포벽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 근데 지금 세포막은 어디냐면 이 빨간색 이 부분이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포막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지금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야. 서로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이것은 지금 고장액에다가 이 세포를 담갔을 경우 요 두 번째 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릴 텐데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용질이 움직이는 거야. 뭐 소금물 설탕물에서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얘기하지 그것들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고 이 삼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확산의 일종이지만 이건 그 중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제 용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용매가 대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 삼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삼투까지 선생님 설명했습니다.